제목은 이제 AMR Situation and Containment in Food Animals.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에서 이제 항생제 내성 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리된 것들 중에서 이제 사람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 현황, 그리고 이제 이런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생제가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사진은 다니엘라 과학관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셔서, 이제 두 번째 사진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축에서 쓰는 항생제들이 가축 전용 항생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람에서 쓰는 동일한 계열의 항생제, 동일한 성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이제 가축에서 오남용하다 보면 내성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내성균들은 축산물이나 이제 가축의 배설물을 통해서 생태계로도 전달되고 사람한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에서 쓰는 모든 항생제를 사실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중요한 항생제들의 목록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표에서 보시면은 제3, 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퀴놀론계, 그리고 콜리신이 포함된 폴리믹싱계들은 HPCIA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목록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중요 항생제 목록에 대해서는 WHO에서는 사실은 성장 촉진은 목적으로 사용 물론이고, 이제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사용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에서도 이들 항생제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료나 음수에 투여해서 쓰는 거를 이제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치료함에 있어서도 퍼스트 라인이 아니라 그다음에 효능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 인체뿐만 아니라 비인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015년 WHO 글로벌 액션 플랜 이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 행동 계획은 21년부터 25년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행동 계획에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 이제 감시 강화라든가,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항생제 내성 감시라든가 R&D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항생제 내성 감시는 휴먼 파트는 질병관리청에서, 그리고 비인체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서 각 부처별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가축과 반려동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체와 비인체의 AMU, AMR 데이터는 와네스 포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 분야의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AM이라고 하는데요. 코리안 베테리너리 안티마이크로바이얼 리스턴스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K-BAM은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AMU와 AMR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 이제 가축위생 시험소와 보안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생산 단계의 가축을,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유통 축산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된 결과는 모두 취합을 해서 매년 저희가 연간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있고, 식약처와 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AMU 데이터는 세일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수입사가 판매되는 항생제량을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합을 하고, 그거를 저희 검역본부에 이제 제출을 해주면 검역본부는 그걸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오화의 애니유스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애뉴얼 레포트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주요 축종인 소돼지, 닭, 오리를 포함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타겟 박테리아는 지표세균, 식중독세균, 가축 패소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축산 분야, 한국축산에서 항생제 관리 전략은 두 가지 정책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합사료 첨가 금지 정책. 이거는 저희가 90년대 중반부터 2011년 7월까지 해서 모든 항생제는 배합사료에 첨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정책이 수의사 처방제입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이제 도입을 했고, 이제 WHO에서 지정한 그 최우선 중요 항생제를 부터 저희가 도입을 해서 22년에는 모든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하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정책 도입에 따라서는 항생제 사용량이 한 30% 정도는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의사 처방제 도입한 이후에는 한 70톤에서 30톤 정도로 700톤에서 730톤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종별로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축종별 판매량인데요. 보시면은 빨간색 바가 그 대지에서 사용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판매량의 한 절반 정도는 대지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닭, 소우 순으로 소우 경우에는 10% 이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별로 저희가 이제 판매량을 좀 보겠는데요. 주로 이제 배합사료에 첨가해서 썼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라든가 설파제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페니실린 계열이라든가 페니콜 계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중요 항생제에서는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키놀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1년 말부터 이제 닭에서의 플로르퀴놀론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2년에는 이제 판매량이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사용 패턴을 그 글로벌하게 이제 엠리 유주에서 이제 보고되는 그런 데이터에는 주로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페니실린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페니실린 그리고 이제 페니콜계의 항생제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항생제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제3, 4세대에는 조금 많이 쓰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기준이다 보니 플로르퀴놀론은 많이 다른 그 글로벌 데이터에 비해서는 좀 적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콜리스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쓰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생제 판매량하고 내성하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이제 축종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 판매량을 나타내고 선 그래프는 내성입니다. 오렌지색의 경우에는 검사한 모든 항생제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균주 비율이고, 이제 회색 라인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내성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량이 그러니까 많지 않는 소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그러니까 분리균주 절반 정도는 모든 항생제의 감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제내성균의 비율도 낮고요. 그렇지만 돼지와 닭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량도 높고, 그리고 이제 다제내성균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별로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닭의 경우, 그러니까 소의 경우에는 닭이나 돼지에 비해서는 내성률이 항생제별로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닭하고 이제 돼지의 경우는 상당히 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돼지에서 설파계나 테트라사이클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페니실린 계열인 암피실린 그리고 페니콜 계열인 크로람페니콜의 경우에는 내성률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내성을 지금 판매량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이제 닭에서 플로르퀴놀론 내성입니다. 한 60 내지 70% 정도로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항생제 판매량하고 페노타입 내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축종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내 세균에서 내성 유전자들은 어느 정도 분포가 다른지를 저희가 2017년부터 18년까지 한 25개 농장에서 한 75개 시료를 소 분변 그리고 돼지 분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페노타입의 경우 이제 노란색 바가 돼지에서 내성률인데요.
때요. 그 모든 항생제의 내성이 이제 소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MR 진 어벤던스를 봤는데요. 모든 항생제 계열별로 이제 오렌지 바가 이제 소이고 이제 블루 바가 이제 돼지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포입니다. 모든 항생제 계열에서 돼지에서 내성 유전자가 높게 분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 아미노글루코사이드라든가 베타락탄 계열의 각각의 항생제 그 내성 유전자들도 소에 비해서 돼지에서 상당히 높게 이렇게 분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애국에 비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애국의 이제 그 국가 모니터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캠필로박타우 경우에는 이제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크로라이드 내성은 캠필로에서는 이제 검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그리고 이제 플로로퀴놀 내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지표 세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희가 식중독 세균의 경우에는 인체 쪽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자에서 분리된 그런 식중독 세균들하고 가축에서 분리된 세균들의 내성 추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성률은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모넬라의 경우에는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경우 사람에서 다소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로퀴놀론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축 쪽에서 이제 높은데요. 그렇지만은 내성 추이라든가 경향은 거의 유사하게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가축 쪽에서 이제 사람 쪽으로의 전달을 조금 의심은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분자 유전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가축이나 축산물 쪽에서 넘어갔을 때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ESBL 프로듀싱 엔테로박테스하고 MCR 캐링 이콜라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BL의 경우에는 CDC 발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9,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조금 조사를 해보았던 소돼지 닭에 대해서 저희가 한 60농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가축 쪽에서는 한 10% 정도의 3세대의 내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XM 타입을 봤을 때는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CTXM 55가 프리도미넌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계속 이제 조사를 해왔던 거라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닭이나 돼지에서의 이제 그 시프트가 CTXM 지노타입 시프트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닭에서 경우 이제 CTXM 15는 감소한 반면에 55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에서는 CTXM 그 14는 감소하고 원 그룹 중에서 이 CTXM M55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CTXM55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CTXM이 인코딩된 I2 플라스미드에 이제 이 다른 소스라든가 다른 호스트에 전달될 수 있는 모바일 엘리먼트인 IS20P라든가 IS26 등이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TXM55가 한국 이제 축산 분야에 상당히 프리도미넌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 연세대 이경 교수님 팀에서 한 건데, 한 농장에서 이제 돼지, 그다음에 농장 환경, 그리고 팜워커에서 이제 CTXM을 가지고 있는 이콜라이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WGS를 돌려보니까 사실 ST도 다르고 내성 유전자들도 다르고 있어서 사실은 같은 타입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그 이콜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가축에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조금 한 10년 전에 했던 데이터이긴 한데 14하고 15가 굉장히 사람 쪽에서는 프리도미넌트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T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은 사람에서는 주로 이제 뭐 글로벌 클로니라고 말할 수 있는 ST13이라든가 ST405가 프리도미넌트한 데 비해서 이들 타입이 사실은 가축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에서 주로 나오는 ST54이나 ST93은 또 사람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위로로 봤을 때 이콜라의 경우에는 사람하고 이제
그 가축하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연관성은 조금 낮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비슷한 결과가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요. 사실 커뮤니티 어콰이드 ESBL 사람에서 어떤 어트리뷰션은 주로 이제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이제 팜 애니멀 그리고 이제 어떤 축산물 쪽하고는 사실은 그 어트리뷰션 비율이 조금 낮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콜라이의 경우에는 ESBL 프로듀싱 이콜라이의 경우는 조금 그 사람과 이제 동물 간에는 좀 연관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모넬라 쪽으로 오면 좀 스토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18년까지 이제 쭉 살모넬라 균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특정 이제 혈청령에서 이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보초하고 엔테라이티디스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은 한 20% 수준으로 이제 내성이 나타나고 있고, 얘네들은 대부분 CTXM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리존털 트랜스퍼를 보기 위해서 리플리컨 타입을 저희가 해봤을 때 두 그 혈청용 모두에서 엔테라이티디스 경우에는 F2 그리고 버초 경우에는 HI2 플라스미드가 사람하고 동물에서도 같이 이제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코로날 스프레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PFG를 사람 거하고 동물 거하고 같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 두 혈청용 모두에서 동일 PFG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대장균하고는 다르게 살모넬라 경우에는 뭐 가축에서 이제 사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살모넬라 그 엔테라이티디스하고 보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다제네스 살모넬라 인판티스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제네성 살모넬라 인판티스 경우는 이제 메가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고, 이 플라스미드에 다양한 내성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아메리카, EU 그다음에 그 웨스턴 패시픽에서 이렇게 주로 보고가 돼 있고, 이제 소스는 주로 사람하고 이제 그 가축입니다. 근데 가축 중에서도 포울트리가 메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쭉 이제 그 2010년대부터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MDR 살모넬라 인판티스가 2020년부터 다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소스는 이제 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리된 것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이제 그 WGS를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3세대 그 내성에 관여하는 CTXM65라든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그리고 테트라사이클계, 설파계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메가플라스미드가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MDR 살모넬라 인판티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MC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이제 MCR을 가지고 있는 이콜라이가 이제 보고된 이후에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이제 사람에서도 이제 보고돼서 언론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R 메디에이트 콜리스틴 대장균의 경우에 이제 한 돼지나 이제 그 닭에서 주로 나오는데 한 15%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별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은 이제 베리언트가 이제 이게 22년인데 그때는 9개의 베리언트가, 지금 10개로 기억하는데요. 9개의 베리언트가 보고되고 있고, 그중에 8개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이제 돼지하고 닭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축산물이라든가 뭐 이제 신선 채소에서도 이제 MCR 캐링 이콜라이가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MCR1이 메인을 이루고 있고, 간혹 한 10% 이내로 이제 MCR3가 이제 보고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에서도 3주 정도가 분리가 돼서 이제 그 가축 분리주하고 사람 분리주하고 이제 비교를 WGS를 해봤을 때, 이제 3개 중에서 하나가 이 가축 쪽에 이제 특히 이제 닭에서 나온 거와 같은 I2 플라스미드이고 이제 백본이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WHO에서 중요한 항생제의 사용이 다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들 항생제의 내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 쪽에서는 이들 항생제 사용을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금에서 플로로퀴놀론계와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를 이제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항생제의 사용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 돼지, 닭의 이제 그 주요 질병별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 항생제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계속 이제 강조되었듯이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 교육이나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헬스 차원에서도 저희 접근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체와 비인체가 함께 모여서 내셔널 액션 플랜을 1차와 2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완헬스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과 비인체 분야의 AMR, AMU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부분에서는 저희가 19년부터 23년까지 5개 년 동안 6개의 이제 감시라든가 전파, 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R&D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머리는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